오늘 이렇게 일찍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에서 함께 이렇게 오시느라고 아마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제사는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명산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림문학회 회장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훌륭한 한림문학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유승열 여기 현재 회장님께서 여기 보면은 대추 두알 밤 군밤 한알 일일이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보니까 회장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다 놓고 이게 진열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의자에 향수도 뿌리시고 여기 문 앞에 있는 과도 오늘 아침에 얼른 잘 핀 것으로 골라다가 여기 놓으시고 아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살림이 대략 100만 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평의 살림을 잘 가꾸어서 이렇게 이제 이 가을 그 정치가 물씬 나도록 이렇게 가꾸어 놓으셨는데 이 가꾸어 놓으신 그동안 피땀 흘려서 이렇게 가꾸어 놓으신 게 왜 가꾸어 놓으셨겠어요? 오늘 바로 한림문학회 회원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꾸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조를 1987년에 이제 등단을 했고, 막 퇴직을 하면서 골프채를 꼭 묶어서 치워버리고 붓을 한 가닥을 샀습니다. 그래서 문인화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도 그리고 시화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문인화를 제게 가르쳐 주신 제 스승, 저에게 문인화를 가르쳐 주신 분이 묵정 곽영수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참 겸손하고 정말 작품도 훌륭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의 작품이 어디 가면 많으냐는 국회에 가면 국회 크다란 무궁화를 비롯해서 국회에 많은 작품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서도회에서 이분을 아주 자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하는데 뒤에 배경이 되는 병풍 있잖아요. 십장생로 병풍을 여러 번 그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없이 이렇게 문인화를 하시는데 저는 재주가 별로 없지만 그 선생님한테서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가르침은 좋은 선생님한테 받고 있는데 저한테 문인화를 가르쳐 주시는 묵정 선생님이 바로 우리 유승열 선생님하고 여기 회장님하고 초등학교 동창부터 아주 중마고우시죠. 중마고우신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정말 중마고 보신 유 회장이 아버지의 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려서 책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리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보고 한번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엄하신 선생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료를 봤죠.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자료가 얼마치냐 하면은 60년 동안 쓰신 일기
60년. 60년 동안 쓰신 일기인데, 예, 노트, 이게 노트가 이제 시대별로 바뀌었죠. 어떤 건 막, 저기, 종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대별로 바뀌었죠. 노트로 20권. 20권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정확하게 저도 세부지 못했어요. 그걸 다 셀 수가 없어서. 대략 거기에 실려 있는, 그리고 저한테 남겨주신 거기에 실려 있는 시조가 약 10,000편. 10,000편인데 그 10,000편을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일기시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일기인가 하고 궁금해서 궁금해하면서 받았는데 일기를 받아보니까 처음부터 1915년부터 돌아가시기 한 달 전 1974년까지 쓰신 일기인데 이제 중간중간 없는 게 빈 데가 있어요. 아까 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빈 데가 이제 6.25라든지 뭐 이렇게 혼란이 있었던 시기에 것들은 좀 띄어져 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는 순간에 저는 제 작은 눈이 확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일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조를 이제 쓰면서 시조를 저도 늦게 배웠지만 시조를 쓰면서 시조를 쓰는 일이 애국문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또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단 한 편도 내가 이 시조를 썼다, 작품을 썼다 발표하신 적이 없어요. 이 시조에 이건 발표할 거라고 제목 붙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웠죠. 놀라우면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세요. 60년 동안 맞춤법이 몇 번 변하고 종이가 몇 번 변하고 필기구가 몇 번 변하고 이 어르신들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다가 한문 어르신 필체로 한문 이렇게 흘려서 쓰시기도 하고 이것을 읽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을 하면서 약 2,000편 가까운 시조를 골라서 만취일기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책 속에 2,000편 가까이 되니까 아주 빽빽하게 들어있죠.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이 책에 들어있는 그 작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유승열 우리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일금 3만원짜리인데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전부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책인 것이 여기가 살림 우선 아까 고개 있잖아요. 고개 백고개 식당 뭐 이렇게 했잖아요. 백고개. 옛날에는 이치 이현 이자에다 이치 이현 고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치 고개가 아주 역사적인 고개입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질풍같이 밀려오는 외적을 물리친 우리나라의 3대 대첩, 한산대첩, 행주대첩, 이치대첩. 이 육지 가운데서 이치대첩이 이게 아주 유명해요. 여기서
그 정확한 인원은 만여 명에 달하는 그 외적을 우리 권율 장군 그리고 황진 장군 이분들이 물리치면서 대성을 거둔 그런 아주 역사적인 명소입니다. 여기에 100만 평의 살림을 가꿨는데 100만 평을 혼자 가꿀 수 있겠어요? 100만 누가 어떤 곳 삼성이나 현대가 돈 왕창 들여서 100만 평 가꿀 수 있겠어요? 이거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죠. 바로 유성준 할아버지가 유성준 선생님이십니다. 유성준 선생님이 가꾸기 시작해서 지금 3대 아들까지 4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유성준 선생님이 여기 살림을 가꾸는 일에 일생을 바치셨는데 유성준 선생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유성준 그 어르신이 이 살림을 가꾸는 우리나라의 산림을 가꾸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는 축신을 써서 그것을 1920년대 27년인가 1920년대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글을 새겨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우리나라 산림문화유산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성준 선생님은 1908년에 진산 향교에 이게 선비들이 그 향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죠. 진산 향교의 사립 취영학교,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잖아요. 이게 초등학생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취영학교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일찌감치 교육을 받기 시작한 교육이 시작돼가지고 진산 초등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그렇게 교육 사업에도 대단히 정말 일찌감치 게임 그런 노력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영창 선생님인데, 유영창 선생님이 일생 동안 시조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915년에 유영창 선생님이 시조를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그 육당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영창 선생님이 쓰신 시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다 드릴 테니까 보면서 좀 이분의 업적이나 이분의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 산을 사랑하는 이분의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는데, 제가 유영창 선생님의 일기를 읽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천수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사람 혹시 나는 읽을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리고 일기이기 때문에 쭉 이게 전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서 줄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12편, 15편 쓰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체크해 놓고, 처음에는 통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체크해 놓고, 체크한 것을 뽑아서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36, 7년 시조를 썼는데요. 이 책을 보고서 이 책을 이렇게 엮으면서 참 자연스럽고 그러면서도 우리 시조의 정형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쓰실까 하는데 감복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시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책을 혹시 이 책을 받으시면은 제가 처음에는 일기장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양력이나 어르신들의 역사를 잘 모르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나중에 책을 엮으면서 이렇게 나중에서 이제 양력을 살펴봤는데, 책을 다 엮고 나서 여기에 중요한, 제가 고백하건대 중요한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류가 뭐냐 하면은 유영창 선생님이 1899년에 탄생을 하셨는데, 여기에 축사 쓰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쓰신 연도가 1906년으로 오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1906년에 탄생하신 분이면은 1915년에 청춘을 얘기할 수 있을까? 9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르신의 비석, 처음에 세운 묘비를 정독을 하고서 1899년으로 고쳤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의무를 갖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영창 어르신이 누구시냐 하면은 신민당 총재하시던 유진산 총재님의 형님이신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유진산 선생님이 가장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따르고 싶어하고 하신 분이 형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산 선생님은 정치계로 일찌감치 나가서 이렇게 활약을 했지만, 유영창 선생님은 이 향토를 위해서, 사를 위해서, 노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진산 면장도 하셨는데, 이분이 일찌감치 유실수를 심어야 한다.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지만 유실수를 심어야 한다. 유실수를 심으면 유실수가 아이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밑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이 진산 오늘 이렇게 일찍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에서 함께 이렇게 오시느라고 아마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제사는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명산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림문학회 회장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이렇게 소상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훌륭한 산림문학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유승열 여기 현재 회장님께서 여기 보면은 대추 두알 밤 군밤 한알 일일이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보니까 회장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다 놓고 이게 진열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의자에 향수도
뿌리시고 여기 문 앞에 있는 과도 오늘 아침에 잘 핀 것으로 골라다가 놓으시고 아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살림이 대략 100만 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평의 살림을 잘 가꾸어서 이렇게 이제 이 가을 그 정치가 물씬 나도록 이렇게 가꾸어 놓으셨는데 이 가꾸어 놓으신 그동안 피땀 흘려서 이렇게 가꾸어 놓으신 게 왜 가꾸어 놓으셨겠어요? 오늘 바로 살림문학계 회원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꾸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조를 1987년에 이제 등단을 했고, 퇴직을 하면서 골프채를 꼭 묶어서 치워버리고 붓을 한 다발 샀습니다. 그래서 문인화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도 그리고 시화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문인화를 제게 가르쳐 주신 제 스승, 저에게 문인화를 가르쳐 주신 분이 묵정 곽영수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참 겸손하고 정말 작품도 훌륭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의 작품이 어디 가면 많으냐는 국회에 가면 국회에 특별한 무궁화를 비롯해서 국회에 많은 작품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국회의원 대표들로 구성된 서도회에서 이분을 아주 자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하는데 뒤에 배경이 되는 병풍 있잖아요. 십장생로 병풍을 여러 번 그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없이 이렇게 문인화를 하시는데 저는 재주가 별로 없지만 그 선생님한테서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가르침은 좋은 선생님한테 받고 있는데 저한테 문인화를 가르쳐 주시는 묵정 선생님이 바로 우리 유승열 선생님하고 여기 회장님하고 초등학교 동창부터 아주 중마고우시죠. 중마고우신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정말 중마고 보신 유 회장이 아버지의 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려서 책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리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보고 한번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엄하신 선생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료를 봤죠.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자료가 얼마치냐 하면은 60년 동안 쓰신 일기. 60년 동안 쓰신 일기인데 이게 노트가 이제 시대별로 바뀌었죠. 어떤 건 막 종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대별로 바뀌었죠. 노트로 20권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정확하게 저도 세부지 못했어요. 그걸 다 셀 수가 없어서 대략 거기에 실려 있는 지금 저한테 남겨주신 거기에 실려 있는 시조가 약 10,000편, 10,000편인데 그 10,000편을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일기시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일기인가 하고 궁금해서 궁금해하면서 받았는데 일기를 받아보니까 처음부터 1915년부터 돌아가시기 한 달 전 1974년까지 쓰신 일기인데 이제 중간중간 없는 게 빈 데가 있어요. 아까 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빈 데가 이제 6.25라든지 뭐 이렇게
혼란이 있었던 시기의 것들은 좀 띄어져 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저는 제 작은 눈이 확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일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조를 이제 쓰면서 시조를 저도 늦게 배웠지만 시조를 쓰면서 시조를 쓰는 일이 애국문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또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단 한 편도 내가 이 시조를 썼다, 작품을 썼다 발표하신 적이 없어요. 이 시조에 이건 발표할 거라고 제목 붙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웠죠. 놀라우면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세요. 60년 동안 맞춤법이 몇 번 변하고 종이가 몇 번 변하고 필기구가 몇 번 변하고 이 어르신들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다가 한문 어르신 필체로 한문 이렇게 흘려서 쓰시기도 하고 이것을 읽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을 하면서 약 2,000편 가까운 시조를 골라서 만취일기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책 속에 2,000편 가까이 되니까 아주 빽빽하게 들어있죠.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이 책에 들어있는 그 작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유승열 우리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일금 3만 원짜리인데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전부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책인 것이 여기가 살림 우선 아까 고개 있잖아요. 고개 백고개 식당 뭐 이렇게 했잖아요. 백고개. 옛날에는 이치 이현 이자에다 이치 이현 고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치 고개가 아주 역사적인 고개입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질풍같이 밀려오는 외적을 물리친 우리나라의 3대 대첩, 한산대첩, 행주대첩, 이치대첩. 이 육지 가운데서 이치대첩이 이게 아주 유명해요. 여기서 정확한 인원은 만여 명에 달하는 외적을 우리 권율 장군 그리고 황진 장군 이분들이 물리치면서 대성을 거둔 그런 아주 역사적인 명소입니다. 여기에 100만 평의 살림을 가꿨는데 100만 평을 혼자 가꿀 수 있겠어요? 100만 누가 어떤 모습 삼성이나 현대가 돈 왕창 들여서 100만 평 가꿀 수 있겠어요?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죠. 바로 유성준 할아버지가 유성준 선생님이십니다. 유성준 선생님이 가꾸기 시작해서 지금 3대 아들까지 4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유성준 선생님이 여기 살림을 가꾸는 일에 일생을 바치셨는데 유성준 선생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된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유성준 그 어르신이 이 산림을 가꾸는 우리나라의 산림을 가꾸는데 치대한 공헌을 했다고는 축신을 써서 줘서 그것을 1920년대 27년인가 1920년대 그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글을 새겨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우리나라 산림문화유산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성준 선생님은 1908년에 진산 향교에 옛 선비들이 그 향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죠. 진산 향교의 사립 취영학교,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잖아요. 이게 초등학생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취영학교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일찌감치 교육을 받기 시작한 교육이 시작돼가지고 진산 초등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그렇게 교육 사업에도 대단히 정말 일찌감치 게임 그런 노력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영창 선생님인데, 유영창 선생님이 일생 동안 시조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915년에 유영창 선생님이 시조를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그 육당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영창 선생님이 쓰신 시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다 드릴 테니까 보면서 좀 이분의 업적이나 이분의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 산을 사랑하는 이분의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는데, 제가 유영창 선생님의 일기를 읽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천수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사람 혹시 나는 읽을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리고 일기이기 때문에 쭉 이게 전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서 줄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12편, 15편 쓰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체크해 놓고, 처음에는 통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체크해 놓고, 체크한 것을 뽑아서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36, 7년 시조를 썼는데요. 이 책을 보고서 이 책을 이렇게 엮으면서 참 자연스럽고, 그러면서도 우리 시조의 정형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쓰실까 하는데 감복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시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책을 받으시면은 제가 처음에는 일기장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양력이나 어르신들의 역사를 잘 모르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나중에 책을 엮으면서 이렇게 나중에서 이제 양력을 살펴봤는데, 책을 다 엮고 나서 여기에 중요한 제가
고백하건대 중요한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뭐냐 하면은 유영창 선생님이 1899년에 탄생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 축사 쓰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쓰신 연도가 1906년으로 오기를 써요. 그래서 왜 그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1906년에 그 탄생하신 분이면은 1915년에 그 청춘을 얘기할 수 있을까? 9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르신의 그 비석 처음에 세운 묘비를 정독을 하고서 1899년으로 고쳤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의무를 갖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영창 어르신이 누구시냐 하면은 그 신민당 총재하시던 유진산 총재님의 형님이신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유진산 선생님이 가장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따르고 싶어하고 하신 분이 형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산 선생님은 정치계로 일찌감치 나가서 이렇게 활약을 했지만 유영창 선생님은 이 향토를 위해서 산을 위해서 노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진산 면장도 하셨는데 이분이 일찌감치 유실수를 심어야 한다.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유실수를 심어야 한다. 유실수를 심으면 유실수가 아이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밑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이 진산